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케일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카메라 타겟팅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카메라를 타겟팅해서 확대하는 것까지 다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시 원래대로 카메라를 리셋시키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지금 캐릭터를 줌했는데 위치가 조금 아쉬워요. 조금 더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고 캐릭터의 상반신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여러가지 디테일까지 다 이제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다이알로그 폴더 안에 있는 다이알로그 스크립트로 돌아갈게요. 저희는 여기서 새로운 자료 형태를 만들어 줄 거예요. public enum enum이란 녀석은 열거형 자료라는 뜻인데 어떠한 것들을 열거해서 선택지처럼 저희가 고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enum 타입의 이름 카메라 타입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중괄호 안에다가 열거해 줄게요. 오브젝트 프론트 카메라가 오브젝트 앞으로 줌 땡기는 거, 그리고 리셋 카메라가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오는 거 두 개를 열거해 줍니다. 반드시 끝에는 콤마로 끝나야 돼요. 저희가 만든 카메라 타입 이제 다이얼로그 클래스 안에 넣어줍시다. 퍼블릭 저희가 선언했던 열거형 자료형 카메라 타입, 그리고 변수명 카메라 타입. 이 상태로 세이브하고 유니티로 돌아갑시다. 자, 컴파일이 끝났으면은 복란 캐릭터를 클릭해 줍시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배열에 카메라 타입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오브젝트 앞으로 카메라를 당길지 아니면 다시 플레이어에게 리셋시킬지 선택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독백하는 부분이 마지막 배열 네 번째였죠? 여기서 이제 리셋을 시킵시다. 만약에 오브젝트 프론트고 타겟에 어떠한 객체가 있다. 그럼 카메라가 줌을 당길 테고 오브젝트 프론트인데 널 깝시다. 그럼 카메라는 제자리에 머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리셋을 만든다. 이때는 타겟 굳이 필요 없죠. 플레이어에게 되돌릴 거니까. 그럼 플레이어에게 되돌리고 만약 이 모든 대화가 끝나면 또 자동으로 플레이어에게 리셋시키게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걸 위해서 저희는 카메라 컨트롤러에서 이제 소스를 추가시켜 줄게요. 먼저 변수 두 개 선언해 줍시다. 벡터 3 오리진 포스 카메라가 원래 있던 자리 있죠. 그 값에 대한 정보를 기억시킬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쿼터니언 오리진 로테이션 이제 각도도 원래 있던 그 각도로 설정해 줘야겠죠. 이제 두 개의 변수 세팅도 해줘야겠죠. 퍼블릭 보이드 캠 오리진 세팅 원래 있던 값으로 세팅시키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오리진 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기 자신의 위치를 기억시킵니다. 트랜스폼 카메라죠. 카메라의 포지션 위치로 되돌리고, 그리고 오리진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유니티로 보겠습니다. 메인 카메라 지금 정면을 향하고 있는 게 로테이션 000이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리셋이 되면은 뭔가 아쉬울 거예요. 그래서 정면으로 리셋 시키게 000을 이용해 줄 겁니다. 그걸 위해서 쿼터니언 오일러가 있어요. 오일러 값으로 000을 해줍시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카메라를 리셋시키는 코르틴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i 누머레이터 카메라 리셋 코르틴 그리고 여기에 올 파라미터도 만들어 줍시다. 먼저 플로트 p 캠 스피드 하나 만들어 주고 기본값은 0.1f로 할게요. 콤마 불린 타입 하나 받겠습니다. p is finish 모든 대화가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그걸 결정해주는 변수예요. 끝났으면 카메라를 따로 리셋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리셋 시켜야겠죠. 그걸 위한 변수입니다. 일단 기본값으로 펄스를 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성시킵시다. 그 카메라를 리셋 시킬 때 일단 잠깐 대기시켰다가 리셋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yield return new wait per second 일종의 연출 같은 거죠. 바로 되돌려도 상관없는데 저는 약간 멈칫했다가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0.5초 동안 대기시켜 준 다음에 위에 있는 이 반복문 while문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제 목적지만 달라지겠죠. 그래서 목적지 트랜스폼 카메라의 위치가 오리진 포스 본래 있던 자리와 같지 않으면 계속 반복시키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각도도 마찬가지 오리진 로테이션 하나 있었죠. 그래서 오리진 로테이션을 목적지로 삼아 줍시다. 자, 다른 것도 바꿔줍시다. 목적지 자 이거 쭉 지워주고 오리진 로테이션 그리고 위치 오리진 포스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꿔줍시다. 반복문이 끝나게 되면은 카메라의 위치를 트랜스폼 포지션 정확히 오리진 포스로 다시 리셋 시킬 겁니다. 0.01이라도 오차가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 자기 자신의 값으로 완벽히 세팅 시켰어요. 그 다음 조건문을 하나 넣어줄게요. if p is finish 모든 대화 시스템이 끝났다. 그러면은 일단 주석 처리로 남겨두겠습니다. 모든 대화가 끝났으면 리셋 이제 이 코르틴을 호출시켜야겠죠. 호출시키는 부분은 바로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스톱 올 코르틴은 위로 뺄게요.
카메라 타겟팅이 호출되면 다른 거 전부 다 스톱시킬 겁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도 더 추가시켜 줍시다. 불 P is reset. 기본값은 펄스를 가지게 합시다. 그리고 불 P is finish. 기본값은 역시 펄스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문을 하나 추가시켜 줄게요. P is reset이 펄스일 경우, 그러니까 이제 프론트의 경우겠죠. 그럴 때는 자, 이 조건문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그리고 P is reset이 true다. 그럼 else 조건에 걸리겠죠. 그때는 start coroutine, reset coroutine을 실행시켜 줍시다. 파라미터가 좀 다르죠. 타겟이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카메라의 이동속도, 캠스피드와 콤마 P is finish를 넘겨줍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계속 하면서 조금씩 뜯어 고쳐봅시다. 일단 세이브하고 다이얼로그 매니저로 돌아갑시다. 여기서 저희는 여러가지 새로 함수 만든 게 있죠. 그걸 호출시켜 줘야 됩니다. show 다이얼로그, 여기서 대화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 캠 안에 있는 세팅 있죠. 오리진 세팅, 그걸 호출시켜 줍시다. 그럼 되돌아갈 때 어느 위치로 어느 각도로 되돌릴지 그거를 미리 설정해 줄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카메라 타겟팅 하는 부분을 조건분기를 통해서 어떨 땐 리셋 시키고 어떨 땐 타겟팅을 해야 돼요. 그거를 여기다 매번 작성하고 또 그 업데이트 문에 하나 또 있죠. 이거에다 또 작성하면 중복 코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void 카메라 타겟팅 세팅 타입을 합시다. 여기다가 조건문으로 스위치를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얼로그스 현재 대화하고 있는 라인 카운트 안에 카메라 타입이죠. 이 카메라 타입을 조건분기로 삼아 줄 겁니다. 먼저 케이스 카메라 타입 이놈 타입이죠. 여기 안에 두 개 저희가 선언한 거 있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프론트의 경우 그때는 기존에 있던 이 녀석을 그대로 호출시켜주면 되겠죠. 자, 이걸 여기다가 잘라내서 붙여넣어 줍시다. 그리고 브레이크로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 케이스 카메라 타입 안에 리셋이 있었습니다. 자, 리셋에다가는 똑같이 복붙하는데 안에 파라미터를 조금 변경시켜 줍시다. 먼저 그 타겟 값은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널을 줄게요. 널 아무것도 없는 거 콤마 눌렀더니 여러가지가 있어요. 캠 스피드 되돌릴 때는 조금 천천히 되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0.05F를 줄게요. 그리고 P is reset 리셋 시키는 거기 때문에 true를 줘야겠죠. 기본값 펄스에서 true로 바꿔버립시다. 자, 이제 is finish가 하나 있네요. 대화가 끝났으면 true고 끝나지 않았으면 펄스겠죠. 대화가 진행 중일 경우는 펄스이기 때문에 기본값 펄스를 줍시다. true를 주는 경우는 끝났을 때 end 다이얼로그 이 부분이죠. 여기서만 펄스를 true로 주게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리셋 시키는 거 그리고 브레이크 하나 넣어서 끝내버립시다. 이렇게 해서 카메라 타겟팅, 리셋 둘 다 구현해 보았어요. 그런데 이 스타트 코루틴 텍스트가 써지는 부분도 여기다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리셋하든 아니면 타겟팅을 하든 어떤 경우도 상관없이 무조건 텍스트가 출력돼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 주었습니다. 자, 두 개의 줄을 이제 지웠어요. 그걸 여기다가 보냈죠. 이제 이 함수를 호출시켜 줍시다.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문도 마찬가지 이 부분을 잘라서 대체시켜 줍시다. 그리고 엔드 다이얼로그 끝나는 부분이니까 이걸 복사해서 이걸 여기다가 넣어 줍시다. 펄스 대신 true로 바꿔주면 이제 끝났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true.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났어요. 세이브하고 이제 유니티로 돌아갑시다. 네, 상호작용했는데 마지막 배열 인덱스 분명 리셋이었는데 오브젝트 프론트로 바뀌어 있습니다. 다시 초기화된 거죠. 이 원인에 대해선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인터랙션 이벤트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코드를 보면은 덮어 쓰이는 부분이 있었죠. 그 덮어 쓰이는 걸 방지하려고 저희가 포문을 돌려서 원본에 치환시켰습니다. 원본에 있는 걸 그 임시로 타겟팅을 이제 한 거 치환시켰는데 이거 말고도 한 번 더 추가시켜 줘야겠죠. T 다이얼로그 이벤트 다이얼로그 i번째의 카메라 타입도 치환시켜 주게 만듭니다. 원본에 있는 다이얼로그 i번째의 카메라 타입으로요. 이 상태로 세이브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지금 보면 리셋으로 돼 있어요. 이 상태로 상호작용 다시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아까는 이제 오브젝트 프론트였는데 다시 리셋 그대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그 문제는 해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 제대로 작동하는지 볼게요. 독백 부분 나오면 되돌아가겠죠. 자, 0.5초 후에 자연스럽게 대기했다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스페이스바 눌러서 끝냈더니 이런 식으로 잘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카메라 리셋 시키는 방법 다뤄보았습니다.
이제 응용해서 복란 캐릭터 여러 개 더 만들어 볼게요. 씬 화면에서 이게 지난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Y값도 조금 되돌려서 이렇게 그리고 복란 원본 클릭한 다음에 타겟팅할 대상 복란 1, 복란 2 그리고 그냥 다시 복란 1으로 되돌릴게요. 리셋 말고 오브젝트 프론트로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상호작용을 해보면은 자, 첫 번째 복란 타겟팅 했고 두 번째 복란 타겟팅 했고 세 번째 복란 타겟팅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톡백 첫 번째 복란에게 다시 타겟팅 되죠. 그리고 끝내자 다시 자연스럽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끝났는데 완벽히 카메라가 리셋된 다음에 그때 이 크로스헤어라든가 요 에로 화살표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리셋되고 있는 와중에 생겨가지고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약간 코드를 수정해 볼 겁니다. 그 다이얼로그 매니저로 돌아오면 대화가 끝나는 부분이 있죠. 엔드 다이얼로그인데 카메라를 되돌리면서 바로 그 UI를 보여지게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카메라가 움직임 완전히 멈춘 다음에 다시 세팅 UI를 시켜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는 게 아니라 잘라내서 복사할게요. 그리고 카메라 컨트롤러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저희가 조건문 임시로 만들었었죠. 여기다가 대신 호출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대신 뭐 더 IC에 대한 부분을 새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건 간단하니까 바로 만들어 줍시다. 그 인터랙션 컨트롤러 더 IC 하나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보이드 스타트 시작과 동시에 찾아줄게요. 더 IC find object of type interaction controller. 이러면 이제 문제가 사라져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모두 저장시킨 다음에 실행을 해볼게요. 바로 테스트 플레이 쭉쭉 넘기고 리셋 시키겠습니다. 자, 카메라가 리셋되다가 완벽히 제자리에 돌아오면 그때 크로스헤어가 뜨면서 인터랙션 반응이 있죠.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각도 오른쪽으로 최대한 꺾은 상태에서 객체 조사를 해볼게요. 다시 이제 테스트 쭉쭉 넘기고 자, 카메라 리셋됐는데 자동으로 저희가 처음 오른쪽으로 꺾어놨죠. 그 상태로 리셋이 되었어요. 이 원인을 찾아서 분석해 봅시다. 해결해야겠죠. 자, 이것에 대한 원인은 플레이어 컨트롤러에 있어요. 여기로 돌아갑시다. 지금 플레이어 컨트롤러 여기서 저희가 짠 코드를 보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커런트 앵글 X를 볼게요. 그 부분이 이제 바로 여기인데 TF 캠의 현재 위치 앵글 값을 커런트 X로 계속 치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호작용이 끝나가지고 업데이트문 해서 몇 프레임마다 호출될 텐데 상호작용이 끝나가 동시에 현재 저장된 커런트 앵글 X의 값으로 카메라가 자동으로 이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야겠죠. 리셋 시켜야 됩니다. 커런트 앵글 X와 커런트 앵글 Y를 보통값으로. 그래서 이 부분 리셋 시키는 거 하나 만들어 줄게요. 간단한데 퍼블릭 보이드 리셋 커런트 그 앵글 X와 0으로 바꾸고 커런트 앵글 Y도 전부 0으로 바꿔줍시다. 그리고 나서 이 리셋 이걸 실행시켜주면 되겠죠. 이거에 대한 거는 카메라 컨트롤러에서 완전히 끝났을 경우 이 부분이죠. 여기다가 또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 더 플레이어 만들어야겠죠. 더 플레이어 플레이어 컨트롤러 더 플레이어 찾아줍시다. 더 플레이어 find object of type 플레이어 컨트롤러 그리고 얘를 이용해 줄게요. 다시 더 플레이어 리셋 이런 식으로 함수를 호출시켜주면 현재 저장된 그 변수의 값이 초기화돼서 상호작용이 끝나면 엉뚱한 것으로 그 순간이동하지 않겠죠. 자, 이 상태로 이제 모두 저장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최대한 오른쪽으로 당긴 다음에 상호작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문제없고 쭉쭉 넘겨서 카메라 리셋. 자, 문제가 사라졌죠. 아까는 오른쪽으로 쭉 이동됐는데 지금은 이 상태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캐릭터가 너무 확대됐고 너무 약간 아래쪽으로 카메라가 줌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매우 간단해요. 그냥 위치값만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복란 객체 원본을 볼게요. 지금 이 복란 객체의 가운데 육면체 보이죠? 이걸 기점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반신을 보여주려면 얘를 위로 올리고 자식 객체 그래픽을 조금 아래로 내려주면 돼요. 자, 이 상태로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상호작용해서 보니까 상대적으로 밑으로 내려왔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카메라 타겟팅 할 때 어느 위치로 오게 할지 쉽게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 여러 번 하다가 가장 적절한 위치를 찾으면 그 객체를 기준으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안에 자식 객체 그래픽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캐릭터 여러 개 해주면 똑같은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너무 확대되는 감이 있다. 그럴 때는 또 코드 한 줄만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컨트롤러에서 그 위치 설정해주는 부분 바로 여기죠. T-타겟, 프론트 앞으로 조금만 당겨라고 했습니다. 더해주라고. 이게 아니라 곱하기 2를 해주면 그만큼 더 멀리서 보게 될 거예요. 뭐 적절한 값을 찾으면 되겠죠. 1.3이라든가 1.3F. 이 상태로 세이브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바로 결과 확인.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 덜 확대가 됐죠. 덜 확대가 되니까 오른쪽과 왼쪽 복랑 캐릭터가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쉽게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셋할 때도 뭐 이상 없이 잘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최종 테스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한 1.1배로 확대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머리 한 이 부분이 적당할 것 같아요. 넘으면 좀 안 되니까 딱 이 정도. 자, 결과는 모두 이제 정상이죠. 저희가 원하던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셋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모든 거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고, 강좌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